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중학교 2학년 제가 지도하는 청원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동아출판사의 이병민 교수의 여러분들이 집필하신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요. 보통 중학생들은 중간이나 기말고사에 각각 2단원, 이 두 개의 과를 시험 범위로 책정하는데요. 한 과에는 문법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1과 2가니까 각각 4개의 문법이 있는데 1과에서는 지금 1번 문장에서 보다시피 우리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1과의 두 번째 문장은 명령문에 대한 문법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개고 두 번째 과는 이과는 뭐가 있냐면 현재 완료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은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항상 영어를 할 때는 형태를 잘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친 거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명사예요. 그런데 명사는 그 기능이 간단해서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더 보충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말은 앞에서 수식하는 전치 수식어구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뒤에서 수식하는 후치 수식어구가 있거든요. 제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것을 명사구라고 합니다. 왜 명사구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는 투부정사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5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가 있고요. 투부정사 있고 다음에 관계사절 네 번째가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마지막 잘 나오진 않지만 명사의 앞뒤에 컴마를 줘서 동격 명사 이 딱 5개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구체적으로 수식하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요. 명사구가 길어질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 명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이 언어와 우리말은 뒤에서 수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어도 후치 수식어구가 있고 베트남어도 후치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과 일본어 같은 경우는 후치 수식어구가 없어요. 즉 투부정사나 전치사 명사, 관계사절, 분사, 동격 명사가 전부 앞에서 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화자는 전치, 후치 수식어구가 다 있으니까 축구로 따지면 양발잡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전치 수식어구밖에 안 쓰거든요. 후치 수식어구를 뭐 머리가 나빠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지 않을 뿐이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영어에서 후, 브, 스, 드 이런 소리가 있고 우리말에선 이런 소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런 소리를 우리 한국 사람이 후, 브 이 발음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쓰지 않고도 아주 모든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다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어요. 단지 영어에서는 이런 소리를 쓰지만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후치 수식어구를 우리도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전치 후치를 다 수식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를 우리가 배우긴 굉장히 힘든 거죠. 자, anyway, 요게 이제 일과의 첫 번째 시험 범위 형용사적 왜 형용사적이냐?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 명사 뒤에 오는 투부정사는 이름은 투부정사예요. 그러나 기능은 뭐처럼 쓰이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런 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추가된 문법이 뭐냐면 전투 부정사 다음에 전치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동사 몇 개 안 되고 전치사도 영어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여기 투 부정사 다음에 오는 전치사 뭐 기껏해야 한 1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요 동사 외워놓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과 관련돼서 이제 중등에서 많이 나오는 시험 범위가 시험 이제 내용이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것을 부정대명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의 부정입니다. 뭐 어떤 그래서 something이나 여기서 뭐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것들 다 부정대명사예요. 그런데 형용사가 원칙적으로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용사 수식하고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부정대명사가 올 경우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학생들이 하기엔 많이 틀려져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아무튼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요런 거는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서 해볼게요. 형태만 보면 동사 주어 동사가 아니고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컴마한 다음에 and가 올 경우와 or가 올 경우 이 두 가지의 명령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to exercise가 세 문장에 다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 I don't have time, I like, I went to the gym 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말에 없어도 우리말은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I don't have time 이게 없고요. I like, I went to the gym 이게 없다면 영어에서는 이 to exercise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없으면 왼쪽 오른쪽에 그 단어가 없으면 애매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to 동사 원형에 to를 붙인 걸 투부정사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얘가 동사가 품사가 전용이 된 겁니다. 다른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I don't have time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time을 수시간 운동할 우리말은 운동할 이렇게 형태가 다르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I like인데 뭘 좋아해요? To exercise 운동하는 것 이렇게 우리말은 다르죠. 그런데 세 번째 볼게요. I went to the gym 했습니다. 나는 갔다 체육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은 모양이 다 달라서 뭐뭐 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구나. 뭐뭐 하는 것 이러면은 명사처럼 쓰였구나.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목적을 나타내니까 부사처럼 쓰였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I don't have time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니까 얘를 지금 우리 일과 문법에서 말하는 형용사는 아닌데 형용사처럼 쓰인 투부정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때로는 명사처럼 때로는 부사처럼 사용되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I don't have time to exercise를 주고 기본 문장으로 주고 to exercise와 쓰임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하겠죠. 5개의 선지를 주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과 다른 것을 찾아서 쓰라는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런 문제가 출제되겠죠. 그러니까 형용사적 용법과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유형은 뻔한 겁니다. 진짜 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게 바로 뭐냐면 sit on, write with, 다음에 live in, talk with입니다. 이게 없으면 의미는 통해요. 그러나 비문법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몇 개 안 되니까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좀 외워놓고요. I need a chair 하고 끝내고요. 원래는 I sit on the chair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는 책상이 필요하다. I sit on the chair. 나는 그 책상에 앉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수식하니까 마치 관계사절에서처럼 중복되는 the chair를 빼버리고 I도 없애고 어떻게 한 거예요? to sit 하고 on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he gave me a pen 했습니다. 근데 I 뭐예요? write with the pe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 pen과 the pen이 중복 사용됐죠? 그러니까 수식하려고 하면 얘를 빼고 I를 빼고 to write wit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놓고요. 여기 보면 something이 있으니까 cold. 그래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다 I'd like cold something to drink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something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면 이렇게 뒤에 오는 걸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to 부정,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 이렇게 마무리 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과의 두 번째 문장 뭐죠?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명령문은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you live now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you를 없애고 live now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시험 범위에 많이 나옵니다. kind to others and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하면 이게 학생들이 맞은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영어는 이렇게 kind, careful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명령문으로 하려면 kind와 careful과 같은 형용사는 동사를 뭐를 필요하냐면 be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be kind, 친절해라 to others. 그러면 이 and로 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하고 be careful 조심해라 or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hurt yourself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가 올 경우와 or가 올 경우는 and는 그러면 이런 뜻이고요. or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이 원래는 중등 시험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유는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는 저는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등에 큰 비중을 두고 왜냐하면 자녀의 어떤 영어 실력을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85점, 93점 뭐 이렇게 나오니까 93점이나 85점은 사실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93점 맞아 90점이 넘었다. 그러면은 85점 맞은 제 아들은 못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등 영어 한 80이나 85점 이상 맞으면 거기서 85점이나 95점이나 100점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해서 뭐 4주 이상 중등 영어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쏟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학원을 처음 하면서 중등 내신은 잘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읽기 중심으로 고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지 이렇게 쉬운 중등 영어 문법 배워도 그렇고 안 배워도 그렇고 본문 외워도 그렇고 안 외워도 그렇고 그런 거에 4주 5주 쓰기 싫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질 않아요.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하는 학생한테는 좀 내신 준비 덜하고 좀 이 영어
중등 교과 영어도 힘들어하는 학생한테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문법을 가르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중등 영어에도 좀 비중을 두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등 영어는 시험만 잘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시험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Leave now 이렇게 하면 지금 떠나라. 그러면 you won't be late. 늦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는 다음에 문장을 명령문을 올바르게 바꾼 것은 아니면 leave now를 이렇게 절로 바꿔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if를 쓰고 생략된 주어를 여기를 보면 you를 알죠? 그래서 if you leave now you won't be late. 여기는 will not입니다. 그러니까 요 if절을 if가 이끄는 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사용됐을 때는 여기서는 you will 이렇게 이 주절의 시제가 반드시 will입니다. 그렇다고 종속절, 이 부사절, if절도 미래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ou will leave now 이렇게 쓰지 않게끔 주의해야 됩니다. 요게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5번 볼게요. Listen carefully. 잘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들어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point. 포인트를 놓칠 거야. 여기 미래를 썼죠? 그럴 때는 if you will not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현재 if 시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if you don't listen carefully 한 겁니다. 왜요? or가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으로 뭐가 나왔냐면 unless를 사용할 수 있어요. unless는 if인데 거기에 부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unless you don't listen carefully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unless에서는 부정문을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긍정문을 써도 if you don't listen carefully 이거랑 똑같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의할 거 요 정도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과 제가 요 현재 완료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 1-1은 2과 문법입니다. 현재 완료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문장의 형태 그래서 평서문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부정어 not을 쓸 건데 not을 미리 써 놓을게요. 문장의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부정문이라 그러고 여기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형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문장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주어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랬을 때 he, she 이실 때는 has를 쓰고 I, we, you, they일 때는 have를 쓴다는 거.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실수하는 학생이 있으니 조심하고요. 과거 분사 보통 PP라고 하는데 PP가 뭐냐면요. past participle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이게 PP 하는 겁니다.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죠? PP. 그래서 과거 분사인데 영어의 과거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는 게 규칙인데요. 불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end는 sended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sent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 동사가 영어에서 약 한 2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230개 다 뭐 애우려 그러지 말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100개만 하면 좋은데요. 이것도 애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루에 5개씩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영어의 불규칙 변화, 동사 불규칙 변화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거 하나 출력해서 매일매일 소리내서 한 5개씩
뭐 send, sent, sent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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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sang, song 이렇게 해서 계속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정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have나 has를 요것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완료형을 만드는 완료형 조동사라고 합니다. 제가 조동사 파트에서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강의하면은 조동사 하는데 조동사는 지나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조동사는 사실 네 종류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can, must, will, should 이런 것은 보통 선생님들이 조동사라 그러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화법 조동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완료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행형을 만들 때 쓰이는 진행형 조동사가 있고요. 수동태를 만들 때 쓰이는 수동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만들 때는 어떤 조동사가 있냐면 have나 has가 있고요. 진행형과 수동태를 만들 때 똑같이 be 동사를 쓰게 됩니다. 제 강의에 조동사의 강의 정말 많이 돼 있는데 꼭 그 파트를 찾아가서 이 네 개의 조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완료를 만들 때 완료형 조동사 다음 바로 다음에 not을 넣으면 되고요. 의문문은 여기에서 보다시피 완료형 조동사를 앞으로 하고 주어와 완료형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완료에 대해서 여기 have, has가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인 겁니다. 배웠고요. 두 번째, 이과의 두 번째 문법은 영어가 동사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뜻을 아는 것은 물론이고 뭐를 알아야 되냐면 동사를 안다는 것은 여기 ask, tell, want, expect 이런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정으로 이 동사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는 뒤에 나오겠지만 he 이렇게 쓰지 말고요. 목적어니까 목적격으로 him, her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me 뭐 he를 써놓고 문법적으로 틀린 거 그리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말고요. 이 동사 영어에서 많아봤자 15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동사니까 여러분들 꼭 챙기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는요. 투부정사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투부정사가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to exercise가 운동할 그래서 형용사처럼 사용되고 운동하는 것 그래서 명사처럼 또 운동하기 위해서 부사처럼 사용된다 그랬죠. to exercise가 제 위에서 예문에서요. 그런 것처럼 현재 완료는 이게 have, has, pp 그랬는데 무려 네 가지 한 형태가 네 가지의 기능을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써놓을게요. 계속 그리고 경험 또 어떤 동작의 완료 그리고 결과에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오늘이 4월 24일입니다. 현재죠. 근데 과거의 어떤 상태나 과거의 어떤 동작이 현재에까지 관련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작이나 행동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그럴 때 우리말은 이제 현재 완료가 없어요. 이 형태가 have, has, pp라는 이 현재 완료라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말은 과거서부터
계속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하고요. 경험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럼 완료는 어떻게 하냐면 막 끝마쳤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특정 have pp나 has pp 같은 건 없어요. 쭉 계속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있으면 과거의 어떤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문을 볼게요. He has, 자, 3인칭 단수니까 has가 왔죠. He has worked for a bank since 2015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He started to work for a bank in 2015 해가지고 started는 시작한, 그러니까 요 문장은 뭐냐면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려고 일을 시작했다 하고요. 두 번째 문장 He still works there. 그는 거기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이거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 He started to work. 이거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금 시험 범위로 뭐가 나오냐면 He started to work for a bank in 2015 하고 He still works there.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올바르게 바꾼 것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started에 혼돈이 돼가지고 He has started to work 뭐 이렇게 쓰게 돼요. 이 started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started는 무시하고 to work를 뭘로 바꾸면 돼요? worked, pp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요런 1번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 계속이라고 합니다. 그는 은행에서 계속 일해왔다. 언제 이후로요? 2015년 이후로. 그러면서 이 계속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이 보통 since와 for를 쓰게 돼요. 그럼 언제 쓰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for는 뭐뭐 동안이고 since는 뭐뭐 이후예요. 그러니까 동안이란 말은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숫자가 와야겠죠. 3 hours, 2 weeks 이렇게 돼야 되고 since는 시점이니까 숫자라기보다도 since 뭐 I was a child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이후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이럴 때 뭐를 써요? since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since를 쓸 자리에 for를 쓰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이게 또 현재 완료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유형이에요. 그리고 he를 썼으니까 have를 쓰면 안 되고 has를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은 She has never eaten an octopus. it의 과거 분사죠. 그래서 never 이런 게 있어서 has 완료형 조동사 has 다음에 never죠. 그녀는 octopus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제껏 문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never 또는 ever 또는 before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또는 once, twice 이런 부사와 함께 쓰이면 어떤 경험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투부정사가 마치 형용사적 용법 하나 주고 다음 중 용법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댔죠. 현재 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has never eaten an octopus를 주고 그 밑에 현재 완료가 사용된 문장 5개를 줍니다. 그래서 she has never eaten 이거는 현재 완료의 뭐죠? 경험에 해당되죠. 그런데 선지로 5개 주고 4개는 다 다른 걸 주고 예를 들면 계속, 완료, 결과 뭐 이런 걸 주고 한 문장만 경험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과 용법이 또는 쓰임이 같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딱 보고 알아서 적당히 계속인지 계속을 나타내는 건지 경험을 나타내는 건지 완료를 나타내는지 결과를 나타내는지 해석을 해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그런데 조금의 힌트가 있죠. since나 여기서 since나 for가 있으면 계속을 뜻하는 거고요. ever나 before, once, twice, never가 쓰이면 뭐뭐 한 적이 있다. 두 번 한 적이 있다. 전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My brother 3인칭은 has죠. 자, 그래 놓고 has already arrived at home. 집에 이미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출발한 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로 now 막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나 또는 just 또 yet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막 도착했다. 이런 부사와 함께 쓰인 현재 완료는 뭐로 간주하라고요? 완료라고 간주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결과인데요. She has gone to Spain.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She went to the Spain last year. last year에 스페인을 갔어요. 그리고 she is still there입니다. 그럼 여기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스페인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s gone을 쓰면요. 근데 she has been, gone 대신에 been을 쓰면 뜻이 달라져요. 많이. She went to the Spain last year는 똑같아요. And she is here now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She has been to Spain. 이거는 갔다 온 적 경험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고요. She has gone to Spain은 뭐예요? 가버려서 그 결과 지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완료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또 빈출하는 형태는 어떤 특약사항이 있냐면 이거는 현재와의 행동이나 상태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이런 ago나 또는 in 어쩌고저쩌고 연도 같은 데서는 뭘 써야 돼요? 단순히 과거를 써야 돼요. I have seen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도 did를 써야 돼요. 과거를 써야지 when have you come back hom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요거 특히 또 주의하고요. 그 외에는 별로 주의할 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과의 마지막 문장. 굉장히 단순하지만 글 읽기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동사 asked, advised, told를 써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썼어요? 어떻게 직독직해야 하냐면요. We asked, 주어 동사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 the doctor는 asked의 목적어로 사용되지만 to help의 뭐가 돼요? 동시에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The doctor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뭐예요? 목적격을 써야 돼요. 그러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을 썼는데 의미적으로는 take, 누가 take a rest예요? 힘이 take a rest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힘 대신에 막 he를 써요. 목적 자리에 he를 써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주려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죠. 어쨌거나 요렇게 이 the doctor나 힘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겁니다. asked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뒤따라하는 to help, to take에는 의미적인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The teacher told 말했습니다. students에게 이 8번은 왜 골랐냐면요. To run on the stairs. 계단에서 뛰지 말라고 할 때 이 to 부정사에 부정을 하고 싶을 때 어디다 낫을 넣는다고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붙인다. 요 사실 때문에 제가 8번 문장을 골랐고요. 아, 참, 제 이 영상 강의에서요. 깜빡 잊을 뻔했는데 제가 이 문장들을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분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능률 출판사에서 나오는 백발백중 학생들이 많이 보는 참고서죠. 거기 있는 예문과 또 청원중학교 선생님들이 매년 워크북이라는 이름하에 추가적으로 문법 설명을 해 주셔서 유인물로 꾸준히 나눠주시는데 제가 청원중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제작해 주신 워크북을 복습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워크북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시험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정말 좀 약간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이 뻔한 영어를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래도 또 좋은 점수 나와야지 또 학부모님들 또 학원에 보낸 보람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줬는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이널 버전으로 진짜 직전 보강으로 문법 한번 이렇게 쭉 훑어주다가 이런 중등 영문법을 30 몇 분에 걸쳐서 설명하게 됐는데 한 4개의 문법 여러분들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니 뭐니 해도 중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내신에다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말고 단어 많이 외우고요. 읽기 많이 하십시오. 고등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 읽기 지문도 좋고 뭐 리딩 능률 출판사의 리딩 튜터 뭐 팬클럽 1316 이런 책들 다 좋습니다. 거기 있는 지문 많이 읽고요. 뭐니 뭐니 해도 진짜 단어입니다. 단어 하루아침에 성장되는 거 아니니까 어휘력 많이 키워서 고등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영어 쉽게 극복할 수 있길 바라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세요. 29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시간 좀 있죠. 시험 본 학교도 있을 텐데 제가 따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